안녕하십니까. 돈에 빠진 남자 돈빠남 이재용 백종선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요즘에 재테크 어디다 하십니까? 재테크를 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요즘 제일 부러운 사람이요, 나는 달러 사놨어, 또는 야 나는 금 사놨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안전자산. 예, 저 아시다시피 엉뚱한 데 했다가 지금 제가 우울증 약까지 먹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웃어야 될지 참. 제가 그러니까 웃음밖에 안 나와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얘기는 제가 왜 자꾸 헛웃음을 짓는지는 다음번에 저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자, 오늘은 달러 얘기 좀 해보려고요. 달러, 이게 많은 분들이 묻는 게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인데, 달러가 요동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배경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그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11월에 폭락했던 달러가 12월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쫙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다가 금년 1월 정도부터 뭐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부분,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이제 발병되면서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지면서 결국 이제 달러 값이 떨어지고 원화 값이 올라가는 그 달러 원 환율로 따져볼 때 이게 1150원, 60원 하던 게 지금 1190원대까지 올라왔죠. 1200원 가까이 갔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1200원대 거의 붙었다가 조금 다시 밀렸다가 이제 다시 올라갔다. 이게 반복하는 그런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의 불안감, 이게 이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이제 원달러 환율 가격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더 오래 가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너무 힘들어 하시고요.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이거 뭐 어떻게 견뎌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고, 연예인들도 힘들어요 지금. 그렇죠. 연예인들은 뭐 3, 4월 달 행사가 안 잡힌대요. 가수들 특히. 그렇죠. 뭐 지금 뭐 너무나 다들 힘들어 하는데, 특히나 이 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유학 보낸 분들도 많고, 또 여행, 글쎄 여행까지는 모르겠는데 유학 보낸 분들, 또 뭐 수출입 거래하는 분들 굉장히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에다 자산을 두고 있는 분들 뭐 이런 게 민감할 수밖에 없죠. 뭐 잠시 그 예전에 아들에게 잠깐 말했잖아요. 근데 보내놓고 나니까 올라요. 저는 꼭 그래, 희한해요. 그리고 나서 좀 떨어지면 좋았는데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궁금한 게, 환율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 부분이거든요. 일단 그 우리나라 외환 시세는 주로 달러로 보면 되겠는데요. 달러 가격을 결정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움직임을 봐라.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주시장에서 오늘 요즘 며칠 계속 외국인을 판다. 그럼 달러 값이 올라간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경기 문제인데요. 이 경기 문제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출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보다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수출이 잘 되면 수출 대금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달러니까, 달러가 들어오면 당연히 달러 값이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수출이 안 되면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달러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외국인, 두 번째 수출 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도 좋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달러 값은 어느 정도 안정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더 오른다. 그렇죠. 달러 가격이 결정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외국인이 왜 들어올까, 그리고 수출이 왜 달-될까, 이거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경제 문제가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예요. 이제 미국 경기가 좋으면 덩달아서 다른 나라 경기도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월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 제품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출이 일어날 테니까 미국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경기가 좋으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동안 그 걷어들였던 이제 달러 값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겠죠. 우리나라. 그런데 문제는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달러도 위험해져요. 그럼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대비 달러 값이 네. 그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그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19가 환율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칠 줄 몰랐어요. 네네. 네. 이 코로나19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 세계 경기와 네. 영향이 있기 때문인데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최초 발병지가 중국이죠. 중국 네. 우한이잖아요. 네. 중국 우한인데 중국 우한에서 국한됐으면 좋은데 우한에서 500만 명이 이동을 했다는 네. 거예요. 500만 명이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고 그게 하필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부터 얼마 안 돼서 네.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춘제는 결국 중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고 그럼 중국 전체가 감염 지역이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해외로도 나왔다.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해외로도 갔고 네. 그래서 중국 전체가 감염 지역이 됐고 전 세계로 약 한 20몇 개국이 네. 이제 감염 지역이 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라는 거예요. 네. 중국에 전염병이 돌았고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공장에 출근을 못하게 네. 되니까 공장이 멈춘 거죠. 예. 처음에 이게 들어와야 다른 네. 공장이 돌아가는데 여기가 멈추면 다른 공장도 연쇄적으로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재나 기초 소재를 가져다가 네. IT나 반도체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그러니까 부품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미국의 애플이나 이런 데는 그 중국의 소재나 네. 제품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네. 전자통신, 반도체, IT 관련 회사들은 상당히 어렵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환율 결정에 결정적인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공장들을 요즘에는 저 포스트 베트남이라고 그래서 저 중국이라고 그래서 베트남 쪽으로 많이 이전한다고 그래요. 점차 뭔가 좀 중국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탈중국 하면서 베트남, 네. 아세안 이런 쪽으로 네. 좀 이동을 했죠. 사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보니까 뭐 중국에 공장 세웠다가 지금은 다 베트남으로 옮겨서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베트남의 인건비가 싸고 예. 빨리빨리 돌아가죠. 예. 거기다가 베트남은 그 거의 국토의 약 3분의 2가 바다 맞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걸 물류를 해결하기가 네. 참 좋아요. 네. 그래서 베트남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거의 풍경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바다 끼고 그 좋아요. 예. 근데 그러면 어떡할까? 지금 보니까 달러를 사야 된다 이런 말씀 맞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달러를 사모으려고 하면 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몇 개 있겠어요. 첫 번째 이제 달러를 사러 가면 어떻던가요? 그냥 저는 은행에서 네. 뭐 조금 그 수수료 조금 더 싸게 해주는 데로 가서 그냥 그 가격에 환전 가격에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 살 때 가격, 네. 그다음에 팔 때 가격, 확 다르죠. 그다음에 기준 환율. 예. 기준 환율이 제일 높고요. 예. 달러 살 때하고 팔 때가 네. 틀려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쓸데없는 비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살 때, 팔 때. 네. 근데 이걸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겠어요. 달러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금 같은 거요? 그렇죠. 달러 예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 예. 근데 그건 이자가 안 붙던데. 그렇죠. 달러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달러 보통 예금이라고 예, 하는 거 이제 예. 우리 보통 예금에 돈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 0.2%가 예. 붙잖아요. 그건 붙는 건지 안 붙는 건지. 그렇죠. 달러 보통 예. 예금에 사람들이 요즘 많이 가입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일반 우리 보통 예금은 은행에 내 돈을 넣어놓고 이자가 안 붙더라도 그냥 급할 때 찾아 쓸 수 있다는 예. 장점이 있는데 예. 달러 보통 예금은 이자가 안 붙더라도 달러 값이 올라가 버리면 환차 이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이 생길 아.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 보통 예금으로 일단 가입을 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한 2.0% 정도.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예. 달러 환전할 때 네. 환전 수수료가 높아요. 그러니까 달러 그 보통 예금보다. 예. 그래서 달러 정기 예금은 예.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좀 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 보험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달러 보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제가 예전에 홍콩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네. 갔다가 홍콩에서 달러 연금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어요. 아, 달러 연금보험을 가입했더니 예. 한 달에 25만 원씩만 신용카드에 찾아간다고 그래서 네. 25만 원씩 해서 한 5년 넣었죠. 네. 그 5년 넣었더니 이제 가서 봤더니 환급률이 약 한 98% 정도였어요. 2% 정도 손실이었는데 네. 그냥 간 김에 찾자 하고 찾았더니 네. 환차 이익이 발생했어요. 환차 이익이 발생해서 찾아보니까 네. 그 110% 정도 한 아, 그래요? 괜찮네. 10%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야, 10% 수익이면 뭐. 그쵸. 예. 5년 동안 1년에 뭐 한 2% 이상의 이자가 붙은 거나 예. 다름없죠. 대단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달러 네. 예금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네. 달러 보험에는 달러 저축보험과 달러 연금이 예. 연금보험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투자 수익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길게 가입하니까 비싸건 싸건 계속 반복적으로 사면 네. 평균 그 코스트 예. 그 에버리지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네. 계속 어느 정도 싸게 구입이 돼서 어느 날 만기에 찾거나 네. 연금으로 찾을 네. 때 목돈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가입하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 달러는 계속 오르락내리락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언제 사든지 또박또박 사놓으면 네. 오를 때 살 때도 있고 내릴 때 살 때도 있고 그렇죠. 폭등하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나중에는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달러가 들어온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넣게 되면 네. 들어가는 보험료는 일정한 정도가 되고 음. 찾을 때는 환율이 높을 때 찾으면 되니까. 아, 놔뒀다가. 그렇죠. 네. 그럴 때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기하고 연금인데 네. 이 상품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가입자가 장애 상태가 되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험금을 줘요. 그리고 달러에 투자해서 만기가 되면 만기 보험금을 주는 저축보험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을 달러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10년 만기로 했을 때 이자율이 2.7% 정도 확정 이율을 적용하고 괜찮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받게 하는 그런 네. 상품이 있고 어떤 연금 상품은 아예 연금 탈 때 네. 5%씩 내가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넣은 돈에서 예.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수익이 생기면 그 받는 기간 동안에 5% 이상을 더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달러 저축보험은 대체로 이제 저축보험하고 연금하고 둘 다가 네. 최소 10,000불 이상. 만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네. 1,2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네. 이 돈으로 넣는데 대체로 일시납으로 팔아요. 매월 한꺼번에 넣고 네. 1년치 넣으니까 한 달로 따져보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넣는 거와 똑같은 그런 네. 형태로 해서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네. 내가 적립한 적립금에다가 플러스 내가 일시금으로 넣었던 돈에 곱하기 10%를 한 금액. 그러니까 내가 현재 달러 가치, 내가 적립한 전체 금액의 달러 가치 금액 플러스 처음 넣었던 금액의 10%를 보험금으로 준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거를 연금식으로 받으면 나이 들어서 노후에 이제 어디 여행하실 때 그렇죠. 그걸 가지고 달러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걸로 여행하시면 좋겠네요. 그 달러로 찾을 수도 있고 그걸 현금화식 우리 우리나라 돈으로 돈으로 바꿔서 네. 환전할 수도 있는데 달러로 찾아서 가시면 이제 그때는 활용하기가 참 좋은 네. 것들 많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만나서 달러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요즘 달러가 계속 변동되다 보니까 네. 달러 관련 보험을 좀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달러 관련 보험이 어떤 보험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에 관련된 보험들은 뭐 이제 변액 쪽에 그러니까 투자형 상품들이 있고요. 아니면 저축보험 이렇게 해서 일시납 형태로 좀 많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변액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률에 따라 조금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돈을 넣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중에 달러에 대한 변화, 금리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달러 관련 보험은 일단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네, 받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달러 보험을 가입하면서 주의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달러 보험에서 가장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이 환율에 대한 변동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준비하실 때 이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내가 준비를 하게 되면 그만큼 좀 환차익에 대한 부분에 손실이 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달러가 가치가 좀 떨어졌을 때 그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수익률도 있지만 더하기 환차익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주의할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결국에는 이 달러 연금 같은 경우는 오래 살아야지만 수령액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이 종신연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찍 만약에 세상과 좀 작별한다면 그만큼 좀 손실액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주의해서 준비하신다면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몇 가지 얘기했는데 오래 사는 게 좋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공시율이나 이런 것들 좀 주의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달러 가치 변화를 좀 주목해보면서 들어가는 네네. 게 좋겠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달러 보험을 이제 환율과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달러 보험은 달러의 환차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이익을 볼 수도 있으니 활용하는 게 좋다. 거기에다 보장까지 해주니까 일반 그 저축, 달러 저축이나 달러 보통 예금보다는 더 유용한 면이 장기간 활용하기에는 좋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더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